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지난번 영상과 더불어 2020년 공사회차 2020년 6월 21일 날 진행됐던 시험이죠. 자, CS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지난번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은 보셨겠습니다만 이 시험 이전의 시험, 특히나 저희 5월 달에 봤던 시험, 그 시험과 난이도 자체는 많이 좀 향상됐다라고 느끼시는 시험의 회차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미리 좀 고려하셔서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노드스트롬 백화점이죠. 성공으로 이끈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의 보기가 실제로 정답이 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시면 답을 찾기가 조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높은 동기를 지닌 사원들은 영웅적인 일, 곧 월등한 고객 서비스를 행합니다. 맞습니다. 이 설명. 2번 노드스트롬의 판매 사원을 상대로 쇼핑하는 것은 자영업자를 대하는 것과 같다. 이것도 표현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3번 노드스트롬은 사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와 권한을 주며 기꺼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맞습니다. 임파워먼트, 권한 위임이라는 게 내부 직원 만족을 위해서 나왔던 내용이죠. 4번 노드스트롬은 일선 사원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를 기대하고 격려하며 설득하고 요구한다.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가 3번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죠. 5번 노드스트롬은 사원들이 높은 판매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선호도가 높은 특정 상품과 치수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여 제공한다. 자,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노드스트롬은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구비한 회사,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다가 노드스트롬의 기본 경영 원칙은 아시잖아요. 서비스, 퀄리티, 가치, 밸류, 그 다음에 구색, 셀렉션,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정답은 11번 문제 1번이라고 그러려다가 1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 보는 입장에서 저희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문제 길이죠. 정답은 5번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가끔가다 꽁수로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꽁수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구전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구전이라고 나옵니다. 흔히 비공식적, 조금 더 신뢰성이 높은 것, 그리고 가장 큰 대명제는 구전은 기업에 의해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고객은 신뢰하지 않는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대명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구전은 실제 구매하고 사용한 사람으로부터 창출된 것으로 고객은 훨씬 더 신뢰하는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구전이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1번 구전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2번 구전은 기업에 의해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더욱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다. 이건 문맥상 보게 되면 틀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명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전은 기업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매하고 사용한 사람으로부터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으로 대명제를 지금 잘못된 보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보시게 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꼭 구전에 대한 건 한 번만 읽어보시고 특정 키워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식적입니다, 쌍방향적입니다, 빠릅니다, 빠르게 전파됩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기억하시고 2번 보기처럼 대명제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건 다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 지속적으로 구매하되. 자, 이미 답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반복,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사람. 자, 이것만 보게 되면 고객이죠. 일단 그럼 아래 5개가 다 고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답니다. 추천하지 않는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구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 저희가 알고 있는 충성 고객의 두 가지 유형 중에 단골 고객이 있고 옹호 고객이 있죠. 이 두 사람을 나누는 관점은 가장 기준선이 되는 건 추천하냐, 추천하지 않느냐, 구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구전하지 않습니다. 단골 고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문제 유형, 기본적으로 봤을 때 위의 문제에서 나온 내용 중에 키워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고객이라고만 보게 되면 단골 고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추천하는 고객이라고 한다면 아래 보기에 옹호 고객이라고 나와야겠죠. 분명하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고객 행동의 영향 요인 중 문화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문화의 특성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문화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한 5개가 나오는데요. 얘는 또 암기가 좀 돼 있으셔야죠. 규범성과 연대성, 학습성, 공유성, 지속성과 동태성, 만족성,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렇게 5가지라고 보게 된다면 이 중에 아닌 것은 분리성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짧게 나올 수 있는 이유, 특히나 문제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키워드도 없습니다. 문화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5가지를 암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요 5가지의 문화의 특성에 대한 내용은 꼭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 중, 자, 상황 요인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매 상황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이 상황 요인이라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매 상황 요인이라는 게 있고 상점 내 상황 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2가지 중에 실제로 거리가 먼 것이라고 물어보게 된다는 건 상점 내 상황 요인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점 내 상황 요인의 가장 큰 키워드는요, 직접 탐색 가능한 상품 요인이라는 거예요. 직접 탐색 가능하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 그죠. 실제로 내가 보고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가격, 품질, 재고 수준, 판촉 요인, 진열 상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답은 뭘까요? 그죠. 5번. 소비자가 직접 탐색 가능한 상품 요인.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구매 상황 요인 말고 나와 있는 상점 내 상황 요인을 아예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풀기 위해서는요, 여기 나오는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 이 2가지가 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구매 상황 요인, 그 다음에 상점 내 상황 요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가지를 구별하셔야만 됩니다. 다음 문제. 고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고객 가치 정보 중, 자, 구매력 정보 물어봅니다. 구매력 정보라는 관점은요, 잘 보시게 되면 항상 계약 정보와 이렇게 대응한 상태로, 쉽게 얘기해 오답으로 쓰이든가 아니면 계약 정보를 찾는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로 사용된다든가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 구매력 정보에는 뭐가 있냐면 소득 수준, 소득의 원천, 소득 변화 추이, 재산 상태, 기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타를 빼고 4가지만 보더라도요, 전부 다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일까요? 그렇죠. 전부 다 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게 된다 그러면 요 아래 보기에 있는 5가지 중에서 구별할 수 있는 건 소득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거, 구매력 정보에 찾는 해당하는 내용을 찾을 때는 돈에 관련된, 이걸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돈에 관련된, 금전에 관련된 거, 유일하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금액. 자, 금액 같은 경우는요, 계약 정보예요. 이거 하나만 구별하고 계시면 돼요. 금액은 고객이 뭘 살 때 내야 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구매력 정보가 아니라 계약 정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억하시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3장 문제. 이전까지 보셨던 3장 문제는 굉장히 단답식의 형태로 암기가 좀 필요했던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3장 파트에서 이게 이제 고객의 정의라는 파트잖아요. 이 파트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온다는 게 이미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4장 CRM입니다. 가장 어려워하신다고 하는. 자, 17번 고객관계관리 CRM의 등장 배경 중 고객의 변화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고객의 변화라는 걸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건 아마 교재에서 잘 못 보실 거예요. 그런데도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고객의 변화를 보게 되면요, 고객의 다양성 증대, 생활 방식의 변화, 고객들의 지식화, 고객 만족의 준거 변화, 고객 기대 수준의 상승, 로열티의 감소,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어렵게 설명드리면 고객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용어 중에 조금 갖다 붙이게 되면요, 미시적이라는 관점이에요. 미시적이라는 경제학 용어의 관점은 개인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개인에 대한 거다 보니까 고객의 변화 또한 전부 다 개인의 변화다라는 걸로 키워드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의 변화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게 시장의 변화예요. 시장의 변화는 이건 경제학 용어 중에 아까 제가 고객의 변화를 미시적이라고 했잖아요. 이랬을 때 이건 거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시적이라는 의미는 개인 빼고 전부 다예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제품 차별화의 희석, 고객 확보 경쟁의 증가, 시장의 세분화, 대중 마케팅의 비효율성 증대, 고객의 협상력 증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요 해당하는 문제에서만 보게 되면 시장의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실제로 죄송합니다. 시장의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 시장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럼 2번에 있는 것만 지금 고객의 변화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해당하지 않는 건 줄 알고 앞에 설명을 그렇게 장중하게 드렸는데, 실제로 해당하는 것 따지게 되면요, 다시 한번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개인에 대한 거로 딱 좁혀서 범위를 좁혀서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 보기 잘 보시면 전부 다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제외한 바깥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문제 풀 때는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관계 관리 전략 수립에 있어 고객을 평가하는 방법. 자, 고객을 평가하는 방법 아래에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안 배웠던 거죠. 자, 특정 고객이 기업에 얼마나 특정 고객이 기업이 얼마나 기업애죠. 기업에 이건 오타입니다. 기업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점수를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나쁜 영향을 준답니다. 나쁜 영향. 자, 이걸 저희가 위험성 점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나쁜 영향을 줍니까? 라고 본다 그러면 아래 중에 위험성 점수라는 용어로 영어를 찾으시게 되면 3번 보기가 될 겁니다. 위험성 점수에 대한 설명. 만약에 문제를 읽으셨는데 문제 내용이 고객 점유율에 대한 내용이더라. 고객이 자사의 상품 중에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상품을 구매하는가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정답은 4번이 돼야죠. 커버리지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 점유율의 의미로 구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RFM 점수 같은 경우는 리센시, 최근성, 그 다음에 프리퀀시, 구매 빈도, 그다음에 모네타, 구매 금액,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마지막에 하나 설명드리면 헷갈릴 것 같은데, 매출액, 순이익, 거래 기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걸 우리가 수익성 점수 5번에 있죠.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뭐 영어로 나와서 조금 어려워 보이겠습니다만 굉장히 쉬웠던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관계관리 CRM 시스템 구축 5단계 중, 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고객 유지를 위한 서비스와 피드백 관리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장 거리가 지금 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요. 일단 5단계 중에서 고객 유지를 위한 서비스와 피드백 관리, 이걸 이제 키워드로 잡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걸 키워드로 잡게 되면 고객과 유대 관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이 돼야 됩니다. 이탈 고객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기존 고객을 양질의 우수 고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라는 것처럼 이런 설명들이 다 들어갑니다. 전부 다. 네, 유지를 위한, 이게 키워드가 될 테니까요. 유지를 위한. 자, 유지를 위한이라는 거,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유지를 위한 것만 키워드로 잡으시게 된다면 1번, 2번, 3번, 4번은 다 고객 유지,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법론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5번 보기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정보와 지원 환경을 구축합니다. 자, 저희가 이 5단계, 구축 5단계를 기억하실 때 나오는 키워드 중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나오게 되면 프론트 오피스, 백 오피스 세 가지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두 번째 단계인 인프라 구축 단계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키워드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 CRM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CRM은 이제 온라인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수 채널을 가지고 갑니다. 오프라인보다 복잡합니다. 네,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유지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1번, 채널 간 잡음으로 인한 고객 정보 관리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단수 채널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이 CRM이 복수 채널이잖아요. 자, 2번, 단수 채널의 운영으로 인해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다. 자, 이 설명이 조금 이상하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원래 설명이 되려면 복수 채널의 운영으로 인한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채널의 운영으로 인해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불필요한 이 관리 비용, 여기도 불필요한 게 아니라 또 필요한이라고 나오네요. 시제로 봤을 때. 그러면 단수 채널 운영을 하면 필요한 관리 비용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워딩을 빼고 단수 채널, 복수 채널의 워딩을 바꿔놓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만 읽어보면 이 설명이 이 CRM 특징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그래도 2번으로 딱 규정이 돼 있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렵고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질문 남겨주신다 그러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셨고요. 3장 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단답식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10개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영상만으로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점에 가시면 제 기출문제 분석집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적으로 활용하시지 않을 거면 나는 서적은 좀 불편합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에 물론 유료입니다. 앞에 보셨던 교재 때문에. 자, 이렇게 따지게 된다면 충분히 시험 관련된 정보들을 다수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 다른 영상보다 길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시험 보시는데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